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고, 오늘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해외로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맞나요? 예, 오늘은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비행기 티켓은 끊어져 있으니까 바로 네네.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없어서 슬픈 뚜껑이 형님. 뚜껑 형님. 뚜껑 형님을 이제 퇴사하시고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뚜껑 형님이 제가 이제 열심히 나가서 참여도 하고 또 형님 얘기를 몇 번 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 뚜껑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몇 살 많은 형이 한 분 계시대요. 이분이 지금 현재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형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하는데 이 형님이 아는 동생들이라고 해서 데려온 동생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이 밥자리에서 이제 직접 당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래전은 아니에요. 불과 6년 전에 네. 있었던 일이고 이 두 명, 남자 두 명인데 그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중반, 초반에서 중반 막 넘어가는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하는데 이 둘이 되게 단짝 친구래요. 왜 그러냐면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찢어지고 대학교 같이 나오고 회사까지 같이 다닌 진짜 단짝 친구인데 회사를 다니다가 우리가 회사가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 욕을 좀 섞자면 조소기업이라고 진짜로 근로자의 등골을 빨아먹는 좀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둘이 같이 일을 했대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2년째 임금은 동결이고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불만이 되게 많이 쌓이더래요. 그래서 둘이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야, 곧 있으면은 우리 임금 협상할 시기인데 이때 만약에 임금을 좀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자.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젊음을 바칠 이유가 없다. 이제 둘이 합심을 하고 임금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은 동결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임금을 동결시킬 수가 있냐 얘기를 하니까 안 깎은 걸 다행히 여겨라. 이렇게 거기 이사가 이 협상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미리 준비를 했대요. 사직서하고 그간 야근 같은 거 하고 돈 못 받은 자료들을 싹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 그만둔다고. 그만두고 내가 여기 회사 신고한다고. 그리고 이 두 친구가 한 번에 그냥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만둔다고 둘 다 사직서 던지고 저녁에 또 둘이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그 이사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퇴직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좀 두둑하게 해주려니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네. 뭐 일단은 입금을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돈을 좀 두둑하게 받은 김에 둘이서 여행 계획을 세웠대요. 그 전에도 휴가를 맞아서 둘이서 동남아도 여러 번 가고 했는데 둘 다 지금 여러 명이 모이는 카페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있죠. 네. 거기서 정보들을 얻다가 번뜩이는 게 있었대요. 배낭여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자유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로 들어갈지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인천으로 돌아올지 비행기 티켓만 딱딱 예매를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유레일 패스까지만 딱 끊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 유럽으로. 네. 그래서 인터넷이 요즘 핸드폰으로 잘 되잖아요.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 근처에서 그냥 묵고 싶다. 그러면은 뭐 글로벌한 숙박 그런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근처 숙박업소 있네. 여기서 자고 이런 식으로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계획을 세웠대요. 일단 입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입국을 하고 나오는 거는 영국 히드로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잡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유레일 패스까지 다 완료를 해놓고 이제 암스테르담 들어가서 놀고 거기서는 기차 타고 못 나오니까 미리 예매해놓은 비행기를 타고 체코로 넘어왔대요. 그래서 체코, 헝가리 찍고 그 다음으로 들어간 국가가 이 국가였어요. 이 국가를 들어갔는데 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해 기준으로 국가 치안 지수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그런 나라여서 일단 들어갔고 해변가가 절경이 아주 기가 막힌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나라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일단 그 나라의 수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고 또 기차를 타서 밑에 해변가 쪽을 내려가서 되게 또 즐겁게 봤대요. 근데 여행이 어려울 게 없는 게 주된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친구를 똘비라고 하고 같이 있는 친구를 돌자라고 하면은 똘비는 영어를 잘 못한대요. 대신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의사소통엔 지장이 없대요.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유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자는 영어를 그래도 제법 했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콜라보가 이루어지니까 영어로 하다 안 되면 바로 바디랭귀지 그냥 때려버리니까 둘이서 이제 어려움 없이 쭉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이제 해변가 쪽까지 다 보고 다음 국가로 이제 넘어가려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시작을 했대요. 네. 그래서 쭉 가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와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중간중간 기차가 서요. 근데 물론 큰 역에도 쓰지만 진짜 간이역 같이 생긴 곳에도 기차가 간혹 서요. 그런데 간이역처럼 생긴 곳에 기차가 딱 섰는데 너무 마을이 이쁘더래요, 진짜.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삘이 꽂혔을 때 구경하려고 이런 일정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배낭여행이요. 캐리어도 없이 둘이 배낭 메고 갔으니까 내려버렸대요. 그냥 기차에서. 내려서 일단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역 밖으로 나갔는데 진짜 역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진짜 작은 간이역이었는데 나가가지고 마을을 쭉 걸어다니면서 봤대요. 진짜 너무 이뻤대요, 마을이. 그래서 야, 마을도 작은데 이런 절경이 또 옆에 있고 야, 이게 해외지 하면서 이게 오리지널 여행이지 하면서 둘이서 쭉 둘러보는데 시간이 이제 좀 애매하더래요. 다음 기차를 언제 지나가나는 어떻게 이 두 명이 알았냐면은 전광판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로 출력해서 붙여놨더래요, 벽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는데 잠깐만, 이걸 탈까 어쩔까 하다가 야, 그러면 하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는데 이제 본인들도 짜증이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궁시렁거리든가 말든가 그냥 카드를 빼서 테이블에 올려놨대요, 그냥. 그랬더니 뭐라고 화만 내고 카드 가리키면서 손으로 X자를 치더래요. 카드 결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냐고. 근데 뭐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까 바디랭귀지 섞어가면서 뭘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그 나라 화폐로 이렇게 적더래요. 근데 이 둘이 갖고 있는 그 나라 화폐는 한국 돈으로 15,000원이 안 됐대요. 그래서 유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 말도 안 통하고 유로를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바꿔서 하려고 했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미치겠대요, 진짜. 근데 남성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좀 체격이 건장한 좀 젊은 남성 한 분이. 그러더니 영어를 하시더래요, 그분은. 그래서 도움을 좀 청했대요. 우리는 여행객인데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기분이 나빠 보이시고 계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운데 서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원래는 유로를 주면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 나라가. 근데 눈탱이를 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로 결제할 거면 뭐 환전료까지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훨씬 더 얹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졸지에 둘이 이게 본 식대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처음에 써준 것도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8, 9만 원 돈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유로로 그 정도 돈을 주고 기분이 진짜 나빠가지고 그냥 문 박차고 나와가지고 일단은 가자고 호텔로. 그래서 아까 와이파이 그 식당에서 잡히니까 와이파이로 호텔까지 길은 찾아봐 놨었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현지에 도착해가지고 현지 유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쓸 수는 있는데 되게 느리고 안 터져요, 이게. 그렇죠, 해외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내린 결론은 그냥 식당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잡아 쓰자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길은 대충 알아놓고 핸드폰으로 스크린샷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떠듬떠듬 막 걸어갔대요.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었을까? 호텔이 하나 있긴 있더래요. 호텔이랑 간판도 영어로 써있고 영어로. 그래서 야 좋다 가자. 그래서 호텔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호텔 1층 라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예약한 거 보여줬대요. 스크린샷 찍어놓은 거. 나 이렇게 아까 전에 이 사이트에서 예약한 사람이다 보여줬더니
본인들을 보더래요. 본인들을 보더니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호텔이 지금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손님을 못 받게 됐다. 죄송합니다. 나가주십시오. 환불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좀 많이 늦었고 여기서 나가서 호텔 이거 하나밖에 안 떴는데 와 식당에서 인차별하더니 이제 호텔에서 하는구나. 동양인은 안 받아버리는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고 막 묻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걸 일관해버리더래요. 그냥 거기 호텔 직원분도. 왜 나한테 묻냐? 우리 호텔은 지금 손님을 못 받는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못 받는다는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갔대요. 다시 나가가지고 야 이거 멋됐다 진짜 우리. 어디 가서 자야 되냐 하면서 그 마을이 뭐 작다면 작고 걸어다니기에 크다면 큰 마을이었는데 무턱대고 그냥 걸었대요. 걷다가 만약에 못 찾으면 역으로 돌아가자. 역으로 돌아가서 역에서 한쪽에 자빠져 자든 자빠져 자다가 역무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제 자초지종을 조금 뭐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고 거기서라도 있자 하면서 둘이서 걸어 다니는데 남자 한 4명 정도 되는 무리가 뭉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밤길이야 길도 좀 어두웠고 참 사람이 안 돌아다니더래요. 길거리에. 그래가지고 좀 무섭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래서 일부러 길을 건너서 멀찌감치 둘이 걸어갔대요. 일부러 그쪽 눈도 안 마주치고 쭉 걸어가는데 그쪽 사람들이 본인을 보더니 그 중국인들한테 인사하는 인사도 좀 하고 그 한 분 걸어오는데 아까 식당에서 봤던 그분이시더래요. 보니까는 요 남자 4명하고 아는 사이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도와주신 분이니까 만약에 얘네가 잡거나 하면 좀 얘기를 하자 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그분도 알아보더래요. 본인들을. 그래가지고 돌자가 영어를 좀 하니까 간략하게 좀 대화를 살짝 나누는데 뭐 돌자가 얘기해주기를 그 호텔이 조금 원래 시설이 좀 근다. 그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 여기서 묵어야 되겠는데 여기 호텔 또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이따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갔대요. 네. 나머지 4명은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 저 양반이 귀인이다 하면서 이 양반을 따라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어갔대요. 상당히 마을 끝까지 걸어갔대요. 쭉 걸어갔더니 2층짜리 건물이 아니에요.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딱 봐도 진짜 낙후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래요. 여기가 호텔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인숙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자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1층에 진짜로 나비같이 되어 있더래요. 주인장 하나 앉아있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서 어찌됐건 밤이슬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유로로 손에다 쥐어줬대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잘 놀다 가라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영어를 못 하시더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돌자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옆으로 밀리지도 않고 그래서 치안 때문에 그런가? 혹시 도둑 들어올까봐? 2층이어서? 몰라. 그냥 담배 펴. 그러고 막 폈대요. 그냥. 막 담배를 피면서 이제 친구도 씻고 나오고 본인도 씻고 나오고 이제 그날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문득 보니까 한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있더래요. 뭐냐면 여기가 러브호텔 같지도 않고 하는데 일단은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소리가.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방음이 하나도 안 되는 느낌이 나더래요.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 진하게 사랑을 나누든 아니면 조금 뭐 약에 취했든 여기가 좀 그런 된가 보다. 정상적인 호텔은 아닌가 보다 여기가. 야 그래도 시설은 좋다 야 하는데 소리도 너무 시끄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했던 게 한쪽 벽면에 인치로 따지면은 거의 한 90인치 100인치짜리 거울이 하나 딱 있더래요. 엄청 큰 거울이 벽면 한쪽을 차지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발끝 방향. 그래서 야 여기는 러브호텔 같은 건가 보다. 뭔 거울이 양 겁나게 큰 게 있다. 형 그렇게 하고 둘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럽대요. 너무너무. 예. 그래가지고 야 돌자야 같이 내려가갖고 이거 카운터 가서 이건 말은 좀 하자. 왜 그랬냐면은 인터폰 같은 전화기도 없더래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나가자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예. 이게 워낙에 자물쇠가 오래된 자물쇠다 보니까 아씨 뭐야 막 어떻게 해보는데 안 되니까 문을 막 뚫겠대요. 근데 여기가 2층이고 주변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1층에 있는 그 카운터에 계신 분이 이 소리를 듣기도 좀 뭐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야 그냥 자자. 아침에 체크아웃 안 하면은 방을 치우든 우리를 내쫓든 올라오겠지. 일단 자자. 너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둘이서 누워서 자는데 일단은 이 호텔은 와이파이도 안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일단 자고 내일 생각하자 무조건. 그래서 둘이 쿨쿨 편히 잤대요. 편히 자는데 이게 시설이 어쩐가는 몰라도 불도 안 꺼지더래요. 이게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졌는데 불도 안 꺼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잤대요. 푹 자고 잘 만큼 자고 일어나갖고 아유 잘 잤다 하고 둘이서 이제 대충 세수 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문이 안 열리더래요. 팍 뚫려 발로 참 뚫렸대요. 예. 여기 사람 있다고 문 좀 열어 고장났다고.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콜백이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시간을 봤더니 그때 시간이 이제 아침 10시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차피 12시면 올라온다. 야 쉬던 거 마저 쉬자. 그래가지고 일단 쉬고는 있는데 깝깝하더래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참 시간이 더럽게 안 가는데 그래도 둘이 어떻게 막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12시 반 정도가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일단은 다시 문을 두들겨보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문을 두들겼대요. 다시 본인들 갖고 온 짐에 있는 쇠로 된 물건까지 동원해가지고 문을 막 두들겼는데 막 두들기는데 문은 막 쾅쾅쾅쾅 울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요. 이제 덜컥덜컥 겁이 조금씩 나더래요. 그냥.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디에 갇혔고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대요. 그냥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있는 거를 얘네들이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만 그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 4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아무도. 그리고 간간히 똑같이 두들기는 소리만 좀 들리더래요. 다른 방에서. 둘이서 뭔가 이거는 이제 느낌이 슬슬 쎄해지기 시작했대요. 예. 야, 이건 뭐냐? 야, 이거 우리 갇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 창문을 깨 부시고 나갈까 어쩔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가 또 우리가 여기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둘이서 좀 지친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것도 힘들대요. 지쳐가지고 조용히 둘이 그냥 말없이 그냥 멍하니 침대에 앉아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근데 이게 영어는 아니고 그 나라 말 같은데 한 4-5명 정도 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이게 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이렇게 소리를 따라서 귀를 가까이 벽에다 대보니까 유리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유리를 거울이죠. 거울을 주먹으로 통통통 쳤는데 그 우리 통창을 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야 돌자야 일로 와봐. 돌자가 오더래요. 야 너 이거 쳐봐. 야 이거 유리가 이 막혀있는 유리가 아닌데? 둘이서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리 너머에서 거울 너머에서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더래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하고 있는데 둘이서 이제 그 유리 앞에서 막 귀를 대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영어가 잠깐 들리더래요. 영어가. 그럼 돌자가 야 잠깐만 다시 영어는 얘기 안 하는데 야 방금 들린 거는 되게 프레시하다 신선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잠깐 단어들이.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야 이거 좀 이상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야 그러면 지금 몇 시냐 하고 봤더니 이미 시간은 6시 정도까지 흘러간 상황이더래요. 다시 야 이거는 나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선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가자. 근데 일단은
창문에 있는 합판을 때려 부시려고 했는데 주먹으로도 차보고 발로도 차봤는데 합판이 생각보다 되게 두껍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주먹으로 발로 막 차고 있으니까 문이 열리더래요. 뒤에 문이 딱 열리고 거기에 남자 한 3명이 딱 들어오는데 체격이 그 동양인이 아닌 진짜 서양인의 그 거대한 체격, 엄청 오. 큰 침대 남은 거 하나로 어떻게든 찍어서 깨보려고 공성전화 할 때 통나무로 문을 찍듯이 아, 모서리로 찍어보려고. 그러면은 남으니까 이게 부러지겠다, 뚫리겠다 싶으니까. 왜냐면 그 방 안에 집기가 거의 없었대요. 뭘 들고 이렇게 때려볼 만한 집기가 없어서. 그래서 문을 딱 막았는데 문을 그렇게 행동을 딱 취하니까 두다다다닥 소리가 들리더래요. 몇 명 뛰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펑펑 하면서 이제 문 열라고 치고 있고, 이 둘은 어떻게든 침대 하나 들어가지고 창문을 깨부시는데 합판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 나무로 돼 있는데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니까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때려 부시고 둘이서 거기서 점프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점프해서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둘이서 합의를 본 게 있었대요. 예. 지금 시간상 나가면 밤이다. 우리가 여기 지리도 모른다. 혹시라도 너랑 나랑 둘이 뛰다가 어떠한 갈림길이나 우리가 찢어져야 될 상황이 오면 찢어졌다가 그또 뛰었대요, 그냥. 근데 이미 이때가 땅거미가 많이 진 다음이었대요. 그리고 도로에 사람이 없대요. 사람 하나가 없고 열려있는 상가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유령도시 같더래요. 여기가 진짜로 사람이 사는 도시가 맞나 싶더래요, 거길 가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돌자는 모르겠어,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사는 거,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저 멀리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봤더니 네. 뛰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한 명이. 그래서 잡히면 죽는다 진짜. 그래가지고 연락에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나도 모르겠고 솔직히 역으로 가는 길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본인이 처음에 호텔에 들어왔을 때 방향, 본인이 걸어왔던 그 방향 그냥 일단 뛴 거거든요. 막 뛰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한 7, 8명? 상당히 많은 무리의 사람이. 살았다. 저기 가서 말은 안 통하더라도 나는 바디랭귀지 1급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비벼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 그쪽으로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데 7, 8명 중에 한 3명은 얼굴을 알아보겠더래요. 자기를 여기에 데리고 와준 젊은 친구와 양쪽 눈을 찢으면서 그렇게 약 올렸던 2명. 이 3명의 얼굴은 딱 알아보겠더래요, 뛰는데. 순간적으로 이 얼굴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거리까지 뛰어갔는데 머릿속에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들이 나를 저기에다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아, 쟤네도 한패니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얼굴이 딱 인식되자마자 생각 없대요. 몸이 그냥 90도 옆으로 팍 꺾더래요. 그냥 내 몸이 자동으로 90도 옆을 꺾어서 뛰기 시작하는데 걔네도 뛰기 시작하더래요. 막 뛰어가다가 그 옆으로 골목 같은 게 하나 있고 골목 끝에 담벼락이 되게 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뛰어서 그 담벼락 아래에 버려놓은 쓰레기 같은 걸 밟고 그 담벼락을 넘어 보이면 철길 따라 가다 보면 간이역은 보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주섬주섬 나가가지고 조용히 보는데 도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도 차 한 대가 안 다니고 사람 하나가 안 다니더래요. 조용히 나가가지고 걸어가는데 어찌됐건 길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틀어졌대요. 내가 있는 위치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쭉 가자, 그냥 한 방향으로만 쭉 가다 보면 설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던 곳은 그래도 조금 관광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인 한 분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고 믿기진 않겠지만 겪었고 이건 어찌됐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보면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양반이 그 어둠의 세계에서 꼬봉짓을 했던 예. 그 형님한테 예. 얘기는 해봤어요. 그냥 형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형님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 형님도 나야 모르지. 왜냐면 본인 전공은 그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지. 야,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인간 경매 막 이런 그래서 거? 그런 비슷한 류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분도 뭐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이분도 네. 그쪽 나라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형님, 그럼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조사를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 형님이 또 해답을 주신 게 뭐냐면, 야, 너 뉴스 보면은 한국 사람들 누구 실종됐다는 뉴스 나오지? 너 저기 어디, 제가 그 나라 사람들을 뭐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3국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실종됐다고 뉴스 나오는 거 봤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분들 실종됐다는 뉴스 못 봤죠. 그랬더니 야, 그 나라에서 동양인은 그런 취급을 받을 건데 이거 신고한다고 한들 뭐 한다고 한들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데 얘네가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 옆집에 사는 우리 철수 형님이 사라지면은 심각해도 제3국에서 온 외국인 분이 갑자기 사라지면은 그냥 그런가 하잖아요, 우리 다.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외국 나갔을 때 우리의 처지가 저렇구나. 그리고 치안이 진짜 좋다고 하는 나라를 가더라도 재수 없게 얽히면은 저런 일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저도 안 믿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유럽 쪽을 상당히 많이 갔었거든요. 네. 물론 저도 썸뻑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진짜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였어요. 아니, 숨을 못 쉬겠어요. 같이 뛴 것 같고요. 같이 숨어 있었던 것 같고. 미치겠네. 막 심장 쫄려가지고 이거. 와, 역대급이다, 이거. 도망치는 것도 이거 숨차네. 같이 숨차요. 이야기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어질어질하게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요. 이게 사실 해외라는 게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추억으로 남겨질 수도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정말 또 가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조심하고 또 더 알아보고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나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나 전 세계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해외에 갔는데 이런 일까지 겪어버리면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집쟁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집쟁이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집투더 쟁이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토목 기사님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지금인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제 봤던 이상한 차림새 그리고 온몸이 막 긁히고 도깨비풀 같은 거 붙고 그 상태로 다시 그 아저씨가 찾아왔대요. 근데 어제는 포대기라 그러나? 옛날에 보면 책가방 말고 막 헝겊 같은데 막 책가방처럼 이렇게 보따리 싸서 다니잖아요. 어제는 무슨 툭 늘어진 그런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검정 전기 테이프로 뭔가 칭칭 둘러서 붙여놓은 기다란 뭔가 이렇게 품에 껴안고 오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속으로 진짜 오라 했다고 오는 사람이 다 있네. 눈치도 없나. 아이고 진짜. 이러면서 아저씨 오셨어요. 간식이랑 이런 거 좀 사다 놨는데 어서 좀 드셔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저씨가 또 이상한 미소를 쓱 짓더니 너 이게 뭔 줄 알고나 지금 웃고 있냐? 아휴 참나. 내가 네 같은 놈들 딱 싫어하는데 너는 특별히 내가 딱 봐도 보여. 몸속이 다 병신이니까 내가 너 한번 살려줄게. 내 말 잘 들어. 테이프 뜯지도 말고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하루에 꼭 소주잔으로 3컵씩 마셔라 하고서 본인이 서있던 그 자리에 그걸 놓고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오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앞에까지 오지도 않고 본인이 멈춰선 자리에 그걸 놓고 가버리더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찰랑찰랑거려 안에서.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왜 뜯지 말라고 그러지? 왜 테이프를 붙여놨지 해서 살짝 뜯어보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담금주 병 있죠. 그 담금주 병을 전부 다 전기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어떤 술을 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로 담금주 병이 다 차 있더래요. 근데 이걸 처음 본 사람이 가져다 준 걸 냉큼 먹기도 위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분께서 위암으로 좀 고생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또 언제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 이래도 저래도 세월 지나면 죽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희망이라도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걸 이제 집으로 가져가셨대요. 숙소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랑 술 한잔 다 하고 식사 마치고 직원들이 다 가고 나서 문득 자기 지고 근데 그래도 참고 마셔보자. 약이다. 어차피 담금주가 뭐 공식적으로 뭐 식약처 허락 받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3번을 마셔라 했으니 연거푸 2잔을 더 마셔버려야겠다. 그러고 자자 하고 또 마셨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뭔가 좀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몸이 좀 가벼워지더래요. 막 8분만 마셔라 했던 거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 1달 넘게 마실 양을.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동안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현장에 안 오네? 왜 안 오지? 고맙다 인사도 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본가로 잠깐 올라가신 거예요. 쉬는 날. 토목이라는 게 매일같이 하기도 하지만 한 번 쉴 때는 좀 텀이 긴 편도 있어요. 근데 하필 그 긴 텀에 집으로 쉬러 가셨고 오랜만에 본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거기 현장 상황도 이야기하고 근데 아내분이 그러더래요. 안색이 좀 좋아졌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기분이 좋죠. 나 약도 잘 먹고 건강해졌다. 좀만 더 기다려라. 내가 깨끗하게 나아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딸이 아빠 왜 근데 손톱 발톱을 안 자르고 길어? 엄청 길다. 지금 밤이니까 내일 꼭 잘라요. 밤에 손톱 자르는 거 아니래. 이렇게 딸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푹 보니까 정말 손톱 발톱이 잘라야 될 시기를 이미 넘은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물론 기존에 조금 길었던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손톱이 길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 특성상 손 불편하거든요. 장갑 끼고 가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손톱이 너무 길면은 끝에 힘도 잘 안 들어가서 기르진 못하는데 무슨 동물처럼 길어 있더라는 거예요. 들리더래요. 겨울에 소미불 속에서 막 사람이 아둥바둥 치는 쑥쑥쑥 막 이런 소리가. 첫날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두 번째 날 딸이랑 아내분이 같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좀 그 소리가 과하게 들려서 딸이 거실에 나가보니까 아빠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진흙 같은 곳에 몸을 비비고 있는 그 진흙에서 몸 비비는 동물처럼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빠가 바닥에 몸을 막 비비더래요. 물론 그 날도 술을 좀 마셔서 아빠가 좀 이상한 술버릇이 생겼나? 사람이 좀 격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기절하고 격려를 하는 게 아니어서 말리질 않았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딸이 아빠 잘 잤어? 새벽에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 잠만 잘 잤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봤대요. 아빠가 되려. 그래서 딸이랑 엄마가 좀 뭔가 이상한 눈치가 좀 서로 교환을 했대요. 서로.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세 번째 날은 그 이불 속에서 비비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더래요. 아빠가. 거실에서. 그래가지고 딸은 이제 아빠의 모습을 보고서 겁을 먹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잤는데 또 엄마랑 그 소리를 들어서 거실로 살짝 나와봤어요. 아빠가 집안 온 곳곳을 네 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숙여가지고. 그러면서 꼭 고양이들이 긁잖아요. 나무 타는 신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온 집안의 벽을 군데군데 가면서 다 긁더래요. 아빠가. 근데 눈이
하얗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이 너무 겁이 난 거. 달려가가지고 아빠 팔 잡으면서 아빠 갑자기 왜 밤마다 얘 이러냐고 왜 그래? 왜 사람 무섭게 만드냐고 눈도 좀 제대로 뜨고 좀 이런 것 좀 그만해 아빠 왜 그러면서 울면서 소리를 쳤는데 아빠가 딱 행동을 멈추더니 딸을 딱 보더래요. 딱 보고 한 몇 초 흘렀을까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막 딸 얼굴부터 목 팔다리 할 것 없이 정말 손톱으로 다 긁어버렸대요. 손톱을 안 자른 거예요. 얼굴, 목, 팔, 다리 할 것 없이 다 긁으니까 얘가 네 발로 다시 어딘가에서 뭐 기죽은 동물처럼 숨는 신용을 하더니 식탁 밑에 보면 의자에 놓으면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밑으로 찾아가 봐라. 꼭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픈 것만은 아니다. 하고 지인이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일단 속는 셈 치고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어요. 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그 사장님한테 욕을 하면서 너 이놈 새끼 너 뭐 처마셨어? 너 뭐 처마셨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 뭘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너 마신 거 가져와봐. 그게 뭔지 알아서 그걸 왜 처먹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게 먹은 게 여기여서 없고 현장에서 먹었던 술이 기억이 나 바닥에 딱 콱 내리쳐버리더래요. 근데 그 병이 깨졌는데 병 안에서 나온 게 이게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가늠이 안 가고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막 털 그리고 뭐 힘주박 비슷한 거 아무튼 괴이한 막 이상한 것들이 다 있고 그렇게 깨니까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나더래요. 당군 중에는 물론 종류마다 다르는데 거름망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거름망 사이로 나오는 털 조금씩 먹은 거지 정말 병 안에 있는 거는 처음 본 거예요. 사장님도. 그러면서 너 오는 동안 내가 야옹야옹야옹 소리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다고. 얘네들이 뭐 네가 미워서 있는 건 아닌데 니한테 지금 붙어있다. 내가 얘네들은 다 어떻게 떼볼 테니 아빠가 막 몸을 부르르 떨더니 새벽에 본 것처럼 눈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네 발로 기어서 물을 할짝할짝 이렇게 고양이 먹는 식으로 물을 할짝할짝 이렇게 마시더래요. 일반 사람이면 그 물 1분이면 다 마시는데 1분 안에 마실 수 있는 물 양을 1시간 동안 할짝거렸대요. 그러더니 물을 다 누누이 말하지만 너 그 사람 찾지 마. 이제 집에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안 하고 손톱 다 깎고 정상적으로 대고 집에서 좀 이제 안정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제 손이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을 가보자 이거는. 그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뭐 썩은 거 드셨어요? 싹 다 탈이 났다고. 근데 약을 처방을 해주고서 다시 현장을 복귀해야 될 날이 와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현장을 도착해서 다시 이제 작업들 정비를 하시고 그날 이제 복귀를 하고 얼마 후에 퇴근길에 토목팀이 철수 준비를 하고 이제 퇴근 중에 차 타고 내려가는데 우연히 그 아저씨가 보이더래요. 고민을 하셨대. 이걸 말을 걸어서 욕을 해 말어 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 그거를 술로 만들었다면 분명히 뭔가 했겠죠. 이건 저주다. 저주예요,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한번 대보라고 그렇게 한 것 같긴 하네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내용물을 보지 못하게 다 감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듣고, 근데 그걸 왜 마셔요? 그걸 왜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심각한 암에 걸리면 강아지 구충제도 먹는다고. 자, 공사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낫으로 맞아봤어요, 등을. 오? 낫으로? 네, 낫으로. 찍혔다고요, 등을? 네. 그건 살인미수지. 이게 저희가 정당하게 구입한 땅을 샀는데 그 부지 안에 묘지가 하나 껴있어요. 예. 근데 늙은 노부가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묘지를 피해요. 아. 막 협박을 해. 너 내가 죽여버리고 난 깜빵 가면 된다.
정말 많아요.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다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확 베인 게 아니라 툭 찍혀가지고 아, 심하게는 아니고 파상풍 주사 맞고 그치. 왜냐면 낫이 좀 녹슬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와,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사례들 모으면 이거 현실 공포 될 것 같은데?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공사를 정식적으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 진행하는데 거기 왜 들어왔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때로는 뭐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합법적으로 다가가다 보니 그 사람들은 싫은 거죠 이제. 오늘 집쟁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신 게 너무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정말 많네요. 예, 진짜. 그러게요. 오늘 집쟁이님 너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았었네요.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